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육아휴직을 쓰면은 출세를 포기한 남자다. 이런 이야기를 할 만큼 직장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이와 함께 보내는 것이 정말 나에게 생애에 필요한 일이었고 또한 상사들이 그렇게 너그런 마음을 육아휴직을 꼭 써야 된다고 한다는 이 이야기를 한국에 들려주고 싶고 용감하게 한국 남자들도 육아휴직을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부부 오늘 북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하게 되는데요. 조금 전에 보신 마지막 방문지였던 스웨덴에서 그 김정숙 여사의 그 라떼 파파를 만난 모습 이미 뉴스로도 나왔고 이슈가 굉장히 되고 있는데요. 이 얘기부터는 문화일보 이도훈 논설위원님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의원님, 네. 일단 청와대 설명을 보니까요. 조금 전에 그 김 여사가 같이 만난 그 아빠들 라떼 파파라고 부르더라고요. 라떼 파파가 무슨 뜻인가요? 라떼는 커피를 의미하는 거고 빠빠는 이제 아빠를 의미하는 건데 네. 한 손에 커피 잔을 쥐고 네. 한 손으로는 그 유모차를 움직이는 스웨덴 아빠 또는 북유럽 아빠를 얘기하는 건데 네. 스웨덴하고 북유럽 지역이 일찍부터 그 육아휴직 또는 그 부모 공동 육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어서 육아에 관심 많은 아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네. 한국에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이제 육아를 혼자 한다고 해서 독박 육아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비하는 부모 공동 육아를 강조하는 말로 라떼파파라는 말이 쓰이는 겁니다. 네. 자, 스웨덴 순방에서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졌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박지훈 변호사님, 네. 그 용감하게 육아휴직을 쓰라 이 말이 달린 이 말이 기사화되자마자 댓글이 수천 개가 붙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남성 육아휴직이죠. 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은. 네. 남성 육아휴직을 하기 쉽지 않아요. 지금 댓글 나오고 있는데 네. 맞아요. 양육은 공동 책임이긴 한데 당연하죠. 청년들이 네. 결혼도 못하고 취업도 못하는 상황이고 남자 휴직 여건이 좀 바꿔야 되는데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남성한테 용감하게 휴직 이 부분이 말이 될 수 있냐 이런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님, 네. 이 육아휴직을 하고 싶어도 회사 눈치 보느라 못한다 이런 댓글들이 사실 현실적인 얘기로는 와닿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도상 아직까지 우리나라 이제 문화 자체가 남자의 육아휴직에 대한 이제 문화가 아직 보편화된 건 아니잖아요. 네. 북유럽에 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여직원 같은 경우에도 육아휴직 마음대로 예전보다 낮았지만 네. 마음대로 쓰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들 하는데 남성 육아휴직을 우리가 이제 잘 쓸 수 있겠어요? 문화 자체가 아직은.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기업에서도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 또 어쨌든 김정숙 여사가 저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거 좀 확산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부든지 간에 영부인의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 영부인이 그 남편은 대통령 집권 한 4년 미국 8년까지 우리는 5년 동안 난 이거 하나 좀 해보겠습니다라는 사업들이 있는데 네. 글쎄요 김정숙 여사가 만약에 이제 육아휴직이나 이 부분을 만약에 영부인 사업으로 좀 하겠다고 하면 이건 많은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거고 네. 그러면 제도라든지 문화 제도의 개선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면 우리나라의 어떤 육아 여건들도 외국 선진국 수준으로 좀 좋아질 수는 있겠죠. 치매 노인 돌봄센터라든지 아빠의 육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김정숙 여사가 취임 이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거는 사실인데 최일봉 교수님 근데 스웨덴하고 우리하고 비슷하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웨덴처럼 저렇게 네. 남자들도 어떤 직장이든 간에 육아휴직 당당하게 하고 오히려 안 해주면은 고용주가 더 처벌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근데 스웨덴하고 한국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렇죠. 지금 현재로 보면 네. 이게 물론 법적으로는 육아휴직을 보내도록 돼 있어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회사들이 압박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는 가야 되니까 신청하면 갈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갔을 경우에 본인이 불이익이 온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학습 효과가 생겨서 못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누군가 육아휴직을 갔다 왔더니 진급에서 누락이 된다거나 부서를 이동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상사가 상당히 비꼬는 말투로 너 육아휴직 꼭 가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남성들이 과연
본인의 직장에 정말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나가 있다 와도 본인의 자리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보장돼야 될 텐데 네. 우리는 법적 제도적으로는 그게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거죠.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지금 저출산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움에 겪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비도 네. 해야 되는 상황이고 육아휴직은 저출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네. 육아휴직을 잘 쓰도록 만들어줘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우리 사회 또 우리 회사들이나 직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쓰고 자유롭게 쓰고 아무 정말 압박 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또 그걸 잘하는 회사에 정부가 일정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될지 좀 앞으로 관심이 모아지고요. 자, 이번 대통령 그 북유럽 순방에 대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이제 한국을 비운 사이에 굉장히 또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자, 먼저 그 중앙일보에서 났던 칼럼이죠. 해외 유람 아니냐 뭐 이런 취지로 약간 비판적으로 쓴 칼럼이 굉장히 화제였는데 자, 그 문재인 대통령 다른 대통령하고 비교해도 해외 순방이 이명박 대통령보다는 적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편이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도훈 의원님? 뭐 아직 2년이니까 이제 그 5년 추장하고 비교를 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만 한 것만 비교해도 굉장히 그 많이 갔죠. 25개월 동안 19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번인가요? 네. 방문 국가가 한 38개국인가 그런데 네.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원래 이제 그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그 이런 식으로 북유럽 3국을 묶거나 동남아 3국 또는 뭐 중앙아시아 3국을 묶어서 하는 정상 외교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우리나라 국력이 어느 정도 커지니까 우리나라가 꼭 가야 되는 정상회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에이펙도 있고 아셈도 있고 아세안 플러스 3도 있고 우리가 G20도 가입하고 그래서 그 일정만 소화해도 굉장히 정상회담이 많아집니다. 거기는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네. 만약에 그 북유럽을 간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아셈이나 이런 회의가 무슨 그 북유럽 지역에서 열릴 때 거기에 묶어서 같이 가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뭐 북유럽 3국 이번에 그 문 대통령 일정을 보면은 네. 굳이 세 나라를 따로 갈 필요가 있었느냐 이제 이런 의문들을 그 이제 야당 측에서 또 제기하고 일부 전문가들도 그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문제는 이 대통령 부부가 김태훈 변호사님 그 특히 그 칼럼에서 중앙일보 칼럼에서 지적한 부분인데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등 세계 문화유산으로 꼽히는 그 명승지들을 많이 갔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저도 저 칼럼 아주 흥미롭게 봤어요. 네. 청와대에서 반발이 나오기 전에 저는 그날 아침에 이제 봤는데 물론 저렇게 볼 수도 있긴 해요. 왜냐면 어쨌든 해외 유명 관광지라든지 문화유산을 많이 들른 건 맞거든요. 그건 네. 팩트죠. 근데 뭐 저걸 지금 뭐 그것 때문에 갔다라고 우리가 뭐 단정해서 말씀할 수는 없는 거고 어차피 뭐 해외 순방하러 가면은 다른 대통령도 사실 뭐 유명 관광지라고 그럴까요? 문화유산지 한번 좀 일정에 넣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유네스코 문화유산 많이 들린 걸 가지고 저 관광하러 갔다, 저걸 목적으로 갔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건데, 네. 근데 다만 저런 이제 비판들이 좀 나오는 이유들 중에 하나를 보면 우리나라를 지금 둘러싼 외교 환경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이죠. 보시면 미중 화웨이 갈 때 우리나라 끼어 있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지금 올 6월 말에 온다고 하지만 시진핑 주석의 방안은 없었던 게 된 거고요. 일본에서 G20 정상회담, G20 회의 있는데 거기서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 어떻게 될지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네. 지금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정말 우리나라를 둘러싼 이 중요한 외교 관계는 꼬여 있어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남북 관계? 이것도 지금 잘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외교 환경이면 좋을 때야 뭐 상관이 없는데 네. 외교 환경이 좋지 않을 때 이 주변 4강 국가의 외교 관계가 잘 안 풀리는데 동남아, 북유럽, 중앙아시아 네. 잘 되면 정말 좋지만 설사 틀어지더라도 우리나라에 큰 위기가 오지 않는 그 나라들과의 순방만 지금 다니시니 그러니
야당 쪽에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는 있죠. 네, 야당 쪽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한정우 부대변인 명의로 청와대에서 아주 장문의 반박을 했습니다. 그 반박 내용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볼 텐데 아직까지도 청와대 페이스북이나 그런 데 올라와 있고요. 중앙일보의 칼럼을 정정 보도를 해달라. 중앙일보 측에다가 정정 보도를, 칼럼에 대해서 정정 보도 요청하는 거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정정 보도를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자, 일단 그 최진봉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노르웨이 베르겐이라는 데 간 거, 거기가 굉장히 유명한 뭐 해안 피오르라는 해안이 있는 데라고 하는데 그 풍광 좋은 베르겐을 갈 거다, 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칼럼에서는 지적을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거기 간 거는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노르웨이 측에서 공식 요청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외국의 정상이나 유명한 분이 우리나라 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엘리자베스 여왕이 우리나라 와서 안동 가셨어요. 네. 왜 그럼 우리나라 그걸 데려갔겠습니까? 우리 문화의 전통이나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온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데려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외국에서 유명한 분이 오면 노르웨이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든 뭐 다른 나라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빈들이 방문을 하면 본인들이 정말 보여주고 싶은 곳 또는 뭐 그걸 통해서 언론에 보도되면 홍보가 될 수 있는 곳 이런 곳 모시고 가고 싶어 하겠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노르웨이가 그곳에 모시고 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벽에 물론 뭐 유명한 관광지를 갔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그 나라 입장에서는 유명한 분이 오시면 그런 거 보여드리면서 우리나라의 좋은 면들도 우리나라가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홍보하고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모시고 간 것이지 우리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거기 꼭 가고 싶다 그래서 간 것은 아니다 그렇게 청와대가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저 장면이 그 베르겐이라는 노르웨이의 그 베르겐이라는 제2의 도시 이번에 논란이 됐던 그 장소에 가서 대우조선에서 만든 그 군수지원함이라고 하죠.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우리 대우조선이 2013년도에 수주해가지고 그 만들었던 그 저 배에 올랐던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인도 방문 얘기를 박지훈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인도 방문 부분에 대해서도 요거는 팩트가 틀렸다 이런 식으로 그 청와대에서 저 홈페이지에 바로 반박이 나왔어요. 반박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인도 대사 이제 중앙일보 이제 한 거는 뭐냐면 한국 측이 이제 우리 김정 여사를 대표로 보낸다고 해가지고 초청장을 보냈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총리 측에서 대표단 참석을 요청하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고위 인사 참석을 희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김 여사가 간 것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좀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팩트가 틀린 건가요, 이동준 님? 지금 말만 들어서는 좀 헷갈립니다. 우리 청와대에서는 고위 인사를 요청해서 보낸 거다. 사실 근데 4개월 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영부인이 저 혼자 가기 전에, 영부인 혼자 가시기 전에 4개월 전에도 다녀왔잖아요. 근데 혼자 또 간 이유는 우리 고위 인사를 초청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도에서 저 행사에 한국의 고위 당국자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고위 당국자라 할 때는 이제 뭐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외교부 고위 인사라든지 청와대 고위 인사가 될 텐데 아마 영부인을 예상하고 그런 요청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인도에서. 근데 우리가 영부인이 가겠다고 그렇게 저 인도에다 통보를 한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인도가 그러면 뭐 영부인이 와달라고 그 초청장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인도가 김정숙 여사를 원해서 초청을 원한 건 아닙니다. 그거는 청와대 스스로도 고위 인사 참석을 희망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개월 전에 갔던 곳을 김정숙 여사가 다시 방문하는 게 뭐 아주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죠. 자, 어쨌든 정정보도,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을 한 상황인데 결론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